안녕하세요. 9월 24일 화요일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 행정법 정의영입니다. 자, 요번 주도 시작하고 계속 가고 쭉쭉 가고. 자, 그러면 매일 행정법 오늘 문제도 살펴보셔야죠. 오셨으니까 맞아 보고 가세요. 이거 매일매일 습관처럼 하시다 보면요, 실력이 정말 탄탄해져요. 또 모르는 문제도 정리하시고 같이 가시고 그러다 보면 좋아집니다. 오늘도 매일 행정법 살펴볼게요. 자, 국회직 9급 행정법 문제 어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행정위 접법 요건 행정위 편인데요. 자, 행정회의라는 특수한 국가 작용을 얘기하는데, 얘는 항상 첫 번째 법률 유보, 그래서 법적 근거 마련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권리의무의 변동. 자, 그러니까 상대방의 국민의 권리의무의 변동과 관련 있는 행위였죠. 세 번째, 이게 처분이라는 쟁송법적 개념보다는 작은, 좁은 협소한, 그래갖고 협소한, 그러니까 행정행위다. 이론상의, 또는 논리 이론상의 역사적인 이런 개념이죠. 이론적 개념, 학문적 개념. 요거보다는 처분이 조금 더 넓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요 전제로 해서 법률 근거를 둬야 되고 법률의 적용을 받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갖춰야 될 요건이 있죠. 행정위 자체 성립에 필요한 요건. 이게 대내적 요건이 있고 대외적 요건이 있어요. 자, 대내적 요건, 주체, 내용, 절차, 형식. 그 다음에 이게 외부의 표시가 될 것을 전제로 대외적 요건까지 갖추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성립 요건만 있어야 돼요. 이게 표시가 되는데, 그 다음에 그게 효력 요건도 갖추셔야 돼요. 효력 요건. 그래서 효력 요건은 도달주의. 여러분 기본적으로 발신주의와 요지주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통설이나 판례는 도달주의를 요소로 삼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도달돼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체 성립 요건에서 주체로서 권한이 있는 청일 것을 전제로 하고, 다만 이제 권한 있는 청인데, 여기서 권한 있는 청에서 여기 이제 위임, 위탁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그러면 이제 청의 개념이 수임청이 아니라 위임청으로 바뀌죠. 하지만 내부 위임, 기관 위임 이런 말이 나오면 이거는 청이 바뀌지 않아요. 여전히 위임청이 권한청이 되는 거죠. 이렇게 주체에 관한 내용을. 그 다음에 내용은 확가적타, 확정, 가능, 적법, 타당한 내용일 것, 이런 내용을 하죠. 그래서 여기에 법률 유보를 그러면서 요즘에는 사전 절차법상, 그다음에 형식은 특별한 형식을 갖출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그렇다 해서 문서로 하라? 문서는 형식이 아니죠. 문서는 문서주의, 서면주의 따로 있죠. 자, 웹에 표시될 것까지 요구합니다. 표시가 안 되면, 그러면 아무도 몰라요. 웹에 표시될 것을 요건으로 하고, 그 표시가 도달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라는 요건까지 보셔야 돼요. 자, 기본적으로, 행정행위는 이런 논리상, 그러니까 이론적인 개념이고, 학제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좁은 개념. 하지만 법적 근거를 반드시 둬야 된다는 한계가 있지만, 처분은 법적 근거 없이 나온다 하더라도, 국민의 권리 의무의 변동을 직접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가능성, 이런 것들, 우려,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처분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처분성을 인정하는 개념이 조금 더 행정행위를 인정하는 것보다 넓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런 행정행위가 종류가 보면 법률의 구속을 받아야 된다 해서 재량 구속을 조금 받지 않고 기속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수익적, 침익적, 복효적 이란 말도 있고, 기속 재량은 했으니까 기속인데 재량으로 판단하는 거, 이런 것들을. 그래서 기속 재량이 반드시 똑같지는 않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반드시 이게 다 완전하게 구별되는 건 아니고, 재량, 기속도 있다, 이런 것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중간 개념도 좀 존재한다는 거예요. 원래는 기소로 가다가 예외적으로 재량으로 바뀌는 거죠. 기속 재량이라고도 하고요. 반대로 기속 재량이라고도 하고요. 이런 행위도 잠깐 존재한다. 그래서 수익, 침입, 복효. 그 다음에 종류에 따라서 법률의적 행정행위, 법률의적 행정행위. 자, 이거는 행정청의 의사, 요소로 하느냐에 따라서 한다, 하지 않는다. 하지만 법이 정한 효과, 효력이 나오기 때문에 효력이 없는 건 아니죠. 권리의무의 변동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적 행정이, 준법률적 행정, 이렇게 나누는 것도 좀 구분하셔야 되죠.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문제를 볼게요. 여기서는 적법 요건으로서 효력 요건, 이걸 주로 다룬 문제인 것 같아요.
적법 요건 옳지 않은 거. 적법 요건이니까 성립 요건도 구비하고 효력 요건도 모두 구비하고 요건을 모두 구비하면 적법하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법률로에서 나오는 거다. 1번 행정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어 행정청이 자유롭게 취소 처리를 할 수 없는 구속을 받게 되는 시점, 도달 시점에 처분이 성립하고 맞죠. 완성되고 그 성립 여부는 행정청의 의사가 공식적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를 했는지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표시까지 해야 성립 요건. 자, 주, 내, 절, 형에다가 표시까지 해야 성립 요건 맞지요. 자, 2번 행정처분이 권한 내부적으로 위임받았다. 내부위임. 그럼 내부위임은 여전히 위임기관이 기관이다. 수임기관은 그 권한 행사함에 있어서 행정처분의 내부적 성립 과정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요. 하지만 다만 위임기관의 결정에 따라 행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위임청의 명의를 써야죠. 명의를 사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스스로 내부적 절차에서는 스스로 정하면 돼요. 이걸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었어요. 3번 통상고시나 공고에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통상고시나 공고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예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알 때까지 하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모두 다 있었던 날이 아니라 안 걸로 보는 거예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래서 행정처분을 이해관계에 갖는 자가 고시공고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고시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보통 특정인을 대상으로 할 때 고시나 공고는 주소 불명, 송달이 불가능할 때만 쓰고 통상 고시나 공고는 불특정 다수인한테 그럴 때는 별도의 규정에 날짜가 적혀져 있지 않으면 5일이 지나면 효력 발생한다. 그럴 때는 모두 다 똑같이 안 걸로 봅니다. 고시가 효력 발생하는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봐야 된다. 맞는 지문. 4번 정보통신만 이용한 송달은 송달 받을 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할 수 있고 이 경우 송달 받을 자가 진정한 컴퓨터에 입력된 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입력이지 그걸 열어보고 확인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5번째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다른 경로를 통해 행정처분의 내용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일단 고지나 통지 한마디로 표시는 해야죠. 표시가 되지 않았다면 상대방이 미리 가서 다른 경로를 통해서 알게 됐다 해서 그거는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이거 영장이었어요. 군대 영장인데 자 내가 몇 월 며칠 날 군입대 하는 날짜는 알게 됐어요. 하지만 나한테 영장이 안 날라와요. 그러면 아직까지 나에게는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과거에 많이 나왔던 지문이었어요. 저 나머지 지문도 굉장히 중요한 지문이니까 정답만 딱 하시고 그것만 확인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다른 지문들도 충분히 다른 문제에서는 정답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기출문제는 정답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답 맞추는 것 이외에 정답이다 아니다 그 다음에 다른 지문도 언제든지 정답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확인한 게 정확한 그런 걸 확인하면서 정확하게 정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 인지하고 정리하고 암기까지 하셔야 완벽한 공부니까요. 자, 이런 것들 반복적으로 하시는 거 귀찮더라도 하세요. 오늘 화요일이었습니다. 9월 24일 행정법 문제 살펴봤고요. 내일도 찾아뵙겠습니다.